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하 명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명제를 마무리 짓도록 해봐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여러 가지 증명법 나와 있죠. 그죠? 그거랑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증명법이라고 나왔는데 증명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뭐 정의, 정리 이런 거 하면서 증명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증명은 뭐야? 이것이 참이다 또는 이 말이 거짓이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결론은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해주는 방법, 증명법이에요. 자, 증명하는 방법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보여줄 때 첫 번째 방법은 대우를 이용하래요. 지난 시간에 대우 배웠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명제 P는 Q가 있으면 얘를 각각 어떻게 하고 부정을 하고 순서를 바꿔라. 그래서 not Q는 not P다. 맞아요? 원래 명제는 P는 Q다고. 자, 이렇게 바꾸는 과정. 이게 바로 대우라고 그랬고요. 이 대우는 원래 명제랑 항상 참 거짓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려니까 조금 이거 어려운데? 느낌이 그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우가 참임을 보여주면 결론은 이 명제도 참이 됩니다. 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말이 좀 어렵게 생겼다. 그죠? 귀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귀류법 문제는요. 사실 나중에 뒤에 문제 예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얘는 귀류법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왜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매길 거야? 그지? 그래서 이 귀류법은요. 보통은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네모 안에 들어가는 애를 찾아내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귀류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기 전에 얘를 부정을 시켜버려요. 결론을 부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 x 뭐뭐 했으므로 x는 1이다. 이런 명제가 있으면 x가 1이 아니라고 결론을 부정을 해요. x가 1이 아니면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막 따라가 봤더니 결론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x가 1이 아니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네. 그러면 x는 1이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명제나 또는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야. 이게 이거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 아니다라고 한번 가보자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 가니까 뭔가 중간중간에 모순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얘는 원래 명제가 맞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류법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네모 괄호 채우기고요.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은 증명하라기보다 이 대우를 구해서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많이 써먹게 돼요.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물었는데 이거 좀 어렵다? 그러면 대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래요. 그 n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1에 루트가 씌워져 있네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귀류법입니다. 무리수라는 걸 보여주라고 했는데 얘가 요리수라고 가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한 거? 이 결론을 부정을 했어요. 무리수를 부정해서 요리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말이 안 된다로 나와야 돼요. 유리수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네? 그럼 얘는 무리수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요.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을 자, p분의 q 이런 식으로 유리수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분수 형태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지. 예를 들어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이렇게 2분의 1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서로소인 자연수로 나타낼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게. 그래서 P는 P분의 Q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이 P제곱분의 Q제곱이 된다. 자, 근데 N제곱 마이너스 1을 보면요. 얘가 2보다 큰 자연수라고 그랬거든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를 제곱을 해서 1을 뺐다. 그럼 얘도 여전히 자연수겠죠. 그래서 1의 자변은 자연수이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는 분모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1이 돼야 돼요. 원래라면 이렇게 약분을 해서 1이 돼야 하는데 어차피 서로서라며 더 이상 약분이 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러면 분모가 약분이 돼야 되니까 p제곱이 1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1이어야지만 얘가 자연수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p제곱이 1이면 이 식에다가 p 대신에 p제곱에 1을 집어넣는 거예요. 발음 이상하네. 자, n제곱 마이너스 1은 해서 1분의 q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q제곱에서 이 1분의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바로 q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 이항하고 얘 이항이 올게요. 그럼 n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q제곱은 1이다. 그럼 요 뒤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그래 n 플러스 q, n 마이너스 q가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개를 곱해서 1이 돼야 되고요. p랑 n이랑 q도 다 뭐예요? 자연수예요. 자연수끼리 빼고 더하기를 했을 때 분수 형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랬는데 곱해서 1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1이어야 되는 거야. 얘도 1, 야도 1. 이렇게 돼야지만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 q가 1이고 n 마이너스 q가 1이래요. 자, 그러면 n을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더 해볼까? 2n은 2다. n은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n이 뭐라고요? 2보다 크거나 같다면서요. 근데 n이 1이 나와요. 그 다음 q도 마찬가지로요. n에다 1 집어넣어 보면 q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0은 자연수가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아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요. 그 다음 q도 자연수라고 했는데요. 둘 다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니까 뭐다?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류법의 증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문제 형태가 대부분 많이 좀 국한되어 있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하는 거.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앞뒤 관계를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앞뒤 관계를, 그리고 설명 보면 돼 있잖아. 얘가 자연수인 걸 이용해래. 자연수면 분모가 1이어야 되네? 근데 서로 소니까 얘가 1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의 앞뒤 내용을 문맥을 잘 파악해 보시면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절대부등식은 무엇이냐? 우리 항등식 배웠던 거 기억나죠? 등식 중에 항상 참인 등식.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절대적으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외우기가 어려우면 절대적으로 항상 성립하는구나. 절대적으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절대부등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은요.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항등식이랑은 조금 다른 게 항등식은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참인 거고요. 절대부등식은 일단 전체 집합이 있는 거야. 주어진 집합.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1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등식이 x는 뭐 아까 1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수가 x는 11보다 작다.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근데 이런 범위 안에서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죠. 부등식의 증명에서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왜 절대부등식에서 나왔느냐? 얘는요. 항상 실수에서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증명을 할 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A가 B보다 크면 A-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A가 B보다 크다. 여기 되어 있는데 양변에 뭐를 하는 거예요? 빼기 B를 양변에 해주시는 겁니다. 부등식에서 양변의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럼 A-B고요. 얘는 B-B는 0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어떤 거에 쓰냐면 AB가 어떻게 나와 있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크기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차를 구해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부등식에서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제곱의 차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요? 루트가 있을 때. 뭐 이런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실수니까 AB가 실수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둘 다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두 개를 더했으면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요번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네요. 근데 아까 배웠잖아요. 자, 제곱을 하면 실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랬는데 두 개를 더했는데 0이래요.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제곱이 0이고 b제곱이 0이니까 결론은 a, b가 모두 다 0이 되는구나. 요거 잘 씁니다. 실수 조건이 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아, 이 말은 a, b가 둘 다 0이다. 알겠죠? 요거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a의 절대값의 제곱이 a 제곱과 같대요. 자, 예를 들면 얘는요 플러스인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왜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으니까 a가 음수인 경우로 갈게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제곱이랑 그냥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하면 2가 되는 거고요. 얘가 그지? 그거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2의 제곱 4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4. 결국 어때요?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음수든 양수든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절대값을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a, b의 곱의 절대값은 각각 절대값 해서 곱한 거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가 왜 이거 나와 있느냐? 우리 합은 성립 안 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이게 성립할까? 아이고, 이 b인데 왜 이러냐? 자, 얘가 같다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아요. 항상 성립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성립하는 경우는 얘가 뿔뿔일 때나 마마일 때나 부호 두 개가 같을 때는요. 더하고 절대값을 씌우나 각각 절대값 씌우나 그 값이 같아요. 하지만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니까 부호가 반대인 거야.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얘네들 더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플러스 2가 되고 절대값을 씌우면 2죠. 근데 각각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면 플러스 4의 절대값 2, 마이너스의 절대값 2, 얘 4고 2 더하면 6이 되죠.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게 성립하지 않아요. 왜?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이 크기가 달라지거든. 근데 곱하기는요. 크기는 그대로인데 부호만 신경 써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4 얘네들은요 곱했을 때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고요. 그 값은 숫자는 같아요. 얘는 마팔 얘는 마팔 얘는 뿔팔 얘 뿔팔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다 8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곱은요 절대값을 곱하고 절대값을 씌우나 절대값 각각 구해서 곱하나 결론이 똑같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이건 둘 다 양수일 때란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A가 B보다 크면 제곱을 해도 A가 더 크고요. 루트를 씌워도 A가 더 크대요. 자, 이거는 왜 양수란 말이 붙었느냐 하면요. 음수 면제는 둘 중에 하나가 음수 성립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자,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더 크지. 하지만 제곱을 하면 어때요? 플러스도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16. 요 뒤쪽이 더 커져 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제곱도 크고 루트를 씌워도 크다. 됐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이용하는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볼까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도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수 A는 XY 플러스 4고요. B는 2X 플러스 Y랍니다.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대소관계는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아까 배웠는데 차를 구해도 되고 차를 구해서 하면 돼요. 만약에 루트가 있으면 내가 뭐를 구하라 했죠? 제곱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루트 없죠? 그럼 두 개 A-B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XY 플러스 4고요. B는요, 분배하시면 2x 플러스 2y죠. 요거 뺍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자,
얘가 0보다 크냐 작냐 0보다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얘를 뭔가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요. 얘네 둘 다 x 들고 있으니까 x로 묶을 수 있을 것 같네요. y-2 됩니다. 자, 남은 애가 4와 마이너스 2y인데요. 얘네들도 묶을 수 있어요. 뭘로 묶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얘는 y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아이고, 땡큐. y-2, y-2 보이죠? y-2로 묶으면 x-2 이렇게 되네요. 자, 얘네들의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부호. 0보다 크냐 작냐. 0보다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요것만 알면 A, B의 범위가 그 대소관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y-2와 x-2 얘네들의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양변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요. y-2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자, 그럼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대. 그 두 개를 곱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양수거나 0이거든요.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아이들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0이거나 얘도 양수가 나올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아, A-B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A와 B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A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 문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를 이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3번까지는요. 1, 2, 3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상식들, 배워왔던 개념들을 이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외우지도 않아요, 사실은. 외우지 않고 이거 보면 이거는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외워주셔야 되는 형태긴 해요. 그 중에서도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나중에 모의고사를 친다거나 고3에 수능을 친다거나 해도요. 잘 나와요. 뭐 범위를 구해라 이런 게 나왔는데 뭐 부등식은 하나도 없는데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웬만해서 다 산술기하를 써먹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산술기하 요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완벽하게 마스터 해놓는 게 우리가 난중일을 위해서라도 꼭 도움이 되니까 산술기하는 무조건 요번에는 외우고 간다. 나 이거 마스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코시 슈바르츠 같은 경우는요. 내신에서는 좀 나오는 걸 봤지만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선생님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점점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 없는 것 같으니까 코시 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신 대비할 때 열심히 해주시고요. 뭐 내신 대비 열심히 해놓으면 모의고사 나와도 까먹진 않겠죠. 근데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보다는 산술기하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 2, 3번은 어떤 경우인데 선생님이 굳이 외우지 말고 가라 이러느냐. 자, 사실 이런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절대부등식은요.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주어준 건데요. 아까 앞에서 배웠어.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진짜 잘 써먹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런 문제를 그때 써먹는 거예요. 자, 봅시다. a제곱 플러스 풀마 ab 플러스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ab가 실수라는 조건에서. 그럼 왜 이게 항상 성립하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죠.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뭐 하라고요? 완전제곱식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뿔마 중에 내가 뿔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4분의 1b제곱. 자, 여기서 a제곱이 있으니까 요거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b제곱이 필요하고요. 그럼 빼고 더하고 맞습니까? 그럼 요까지 정리하면 a 플러스 2분의 1b의 전체 제곱이고요. 요 뒤에 부분은 계산하시면 4분의 3b의 제곱입니다. 자, 실수의 제곱이다.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의 제곱에 양수를 곱했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을 더했는데 음수가 나올 리는 만무하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도요.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하면 여기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요. 제곱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요. 완전 제곱식을 많이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실수의 제곱이 뭐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다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식 많이 본 식이어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을 조금 공부했다 싶은 사람은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에서 일부분에 있어요. 이게 어떤 공식이었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아이고 c가 어디로 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는 공식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정말 많이 써먹는데요. 어떤 거에서 써먹었냐 하면 이런 문제 많이 써먹었을 때 앞에서 뭐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이다를 만족한다.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 잘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도 완전 제곱식 형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 뒤에 앞에 쓰잘데없는 거 일단 지우고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게 왜 0보다 크거나 같으냐 보여주면 되겠죠. 요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다 배웠을 거니까 혹시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2분의 1로 묶습니다. 그러면 다 2배를 시켜주셔야 돼요. 2. 그죠? 그 다음 2a 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얘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2a 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2b 제곱도 b 제곱 더하기 b 제곱. 2c 제곱도 c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2분의 1 해놓고 자, 볼게요.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ab 하면 뭐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하니까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 남은 누구니?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ca니까 c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렇게 돼요. 실수의 제곱. ABC가 실수기 때문에 차도 실수죠. 그죠?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다 더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했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은 완전 제곱식 형태를 잘 써먹으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조금 이용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유리수의 덧셈 뺄셈이었어요. 자, 실수 AB가 있는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A 플러스 B를 한 후에 절대값을 구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될 수 있는 부호는 총 4가지예요. 뿔뿔, 뿔마, 마뿔, 마마 이렇게 돼요. 자, 뿔뿔이나 마마는요. 사실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없이 나오니까 얘네 둘이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합할 때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이 더하고 부호 그대로 플러스 쓴다. 얘도 마찬가지로 2개 더하고 마이너스 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가 변하지 않지만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아이들은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 부호가 반대인 아이들은요. 이렇게 그냥 먼저 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큰 쪽의 부호를 구하고 적고 그 두 수의 차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 4다. 이렇게 2, 4, 2, 4 이렇게 돼 있다. 자, 플러스 해서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4는 플러스 6.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 어차피 얘네들 절대값 시키면 6이고요. 2, 4 더해도 다 6이니까 얘네들은 같다가 성립을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2 마이너스 4 더하면 어떻게 돼요? 큰 쪽의 부호 따라가고 4와 2의 차인 2를 적어요. 여기에서도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니까 큰 쪽의 부호 따라가고 두 개의 차 2를 적어요. 절대값을 씌우면 2가 되죠. 얘네들은 절대값 각각 씌우면 2, 4니까 6이 되니까 이쪽이 더 크고요. 얘는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각각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는 것은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같을 때는 언제입니까? 뿔뿔 마마니까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는이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까지의 절대 부등식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들을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a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항상 성립이죠 뭐.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얘를 바꾸면 얘니까. 맞아요? 자, 요번에는 이제 산술 기하 평균하고 코시 슈바르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처음 들어봤다. 그죠? 원래는요, 옛날에는 산술 기하에다가 조합 평균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너희들은 좋겠죠? 땡큐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산술 기하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어렵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어렵지.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워요. 말을 해요. 자, 산술의 평균은요. 더하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하의 평균은 곱하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더하기의 평균이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하의 곱셈의 평균은요. 두 개 곱해서 걔 가운데 값을 구하려면 루트를 씌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덧셈의 평균, 얘는 곱셈의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산술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산술 기하와 기하 평균을 쓸 때는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왜? 자, 일단 루트 안에 들어가려면 얘네들이 양수여야 돼요. 그럼 뿔뿔이거나 맘하면 돼. 그죠? 그래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양수잖아. 근데 얘가 루트잖아. 루트 앞에 부호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양수거든요. 근데 얘가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음수가 되는데 클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뿔뿔인 경우만 성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A, B가 둘 다 뭐일 때?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것으로 산술의 평균이 기하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이 되는데요.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분수 꼴배기 싫어서 양변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알겠죠? 다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같은 경우는 어떨 때다 A랑 B가 같을 때만 성립을 한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A, B, X, Y 4개가 실수예요. A 4수가 실수일 때 각각을 제곱을 해서 AB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서 이걸 두 개를 곱한 것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되는데요. 자, 그럼 얘는 왜 어떻게 이게 되냐요? 아유, 발음이 미안해요. 왜 되는가?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각각 분배를 해서 완전 이 전개도를 써보면 알 수 있어요. 전개를 해보면. 자, 여기는 좌변 먼저 전개해 볼게요. 분배하시면 되겠죠?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얘는 풀면요.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보면 알아요. 요걸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했었죠. 그죠? 자, 요걸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 똑같아서 없어지고요. 요거 똑같아서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뭐가 남았냐?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y 곱하기 bx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거 곱하면 이해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곱이네?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자, 등호는 뭐 얘가 이럴 때 성립한다 하는데 굳이 모르겠으면 안 외우셔도 돼요. 같다 해가지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인 거죠. 이거 정리를 했더니 아까 이거라 했잖아.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ay-bx가 0이니까 ay는 bx 양변을 ab로 나누면요. b분의 y는 a분의 x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적용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아, 나 처음 봐서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애들이 그렇더라고. 별거 아닌데도요. 처음 본 거에 대해서는 되게 겁을 먹는데요. 1, 2, 3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우니까 일단 내가 예제에 아마 안 넣었을 거예요. 산술기하 이거 좀 연습하라고 내가 산술기하를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코시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양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분의 4, 4y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조건은 양수라는 조건밖에 안 나와 있죠. 요거 무조건 산술기하예요. 왜냐? 제곱도 없잖아. 제곱이 없으면 이거 못 써. 실수 뭐 그 완전 제곱, 실수는 항상 제곱이 있어서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이용하라 했잖아. 없잖아. 그럼 얘는 산술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술기한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뭐 더하기 평균이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어. 그지? 이럴 때는요. 일단 분배부터 하시면 돼요. 분배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xy 플러스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시면요. 16 그 다음 플러스 xy분의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4xy 플러스 xy분의 4 더하기 17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자 17은요 뭐 최소값이고 나발이고도 없어요. 그럼 언제 얘네들 때문에 최소가 나오는 거야. 바로 얘네들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된댔죠? 산술 더하기의 평균이 곱하기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근데 분수 꼴 보기 싫으니까 요거를 뒤로 넘겨서 2 이렇게 해줘도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A 대신에 누가 오는 거예요? 4xy인 거고요. B 대신에 xy분의 4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4xy 플러스 xy분의 4는 이 루트 4xy 곱하기 xy분의 4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xy 약분되죠. 그 다음 4, 4 곱하면 16인데 루트 앞으로 나오면 4로 나오니까 8이 나오죠. 요 뒤에 부분 계산한 게 8이에요. 그래서 4xy 플러스 xy분의 4가 8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해야 된다고? 거기에 더하기 17한 것까지 구해야 되죠. 양변에 더하기 17 더하기 17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4xy 플러스 xy분의 4 플러스 17은 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얼마? 25가 되는군요. 되셨나요? 이렇게 산술기하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의 최소값을 m, 그때의 x값을 n이라 하자. 이때 m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렵다 그지? 얘 최소값을 구해야 되고 그때 최소값을 가질 때 또 x값도 구해야 된대요. 와 그지? 얘는 근데 산술기하를 쓰자니 아까 산술기하 쓰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는요 항상 대부분이 다 약분을 해서 모르는 미지수가 없어져야 돼요. 산술기하 쓸 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봐. 요 x랑 x 플러스 1 곱해서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요. 요거 이항하시면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요. 산술기하 쓰려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 했는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할 수가 없죠. 크거나 같다는 양수여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얘를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처럼 x 플러스 1이 되게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주고요. 뒤에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그 말이 뭐냐?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 빼기 1이다. 자, 요거 계산하면 요 위에 거랑 같나요? 다르나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하고 나면 산술기하 쓸 수 있을걸요? 어떻게 쓰면 되죠?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는 2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약분. 그죠? 다음 루트 4는 2로 나오니까 4가 되네요. 그래서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가 4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여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기 1 빼기 1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요 m이 얼마?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n이 문제예요. n. 그때 x값 구하래요. 자, 요거 x값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
산술기하 했을 때 이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해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얘네 둘이 같다 하시면 되고요. 내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요거가 얼마가 3이 될 때의 x값 구하랬죠.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는 3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결론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풀든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아니면 산술기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네 둘이 같을 때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분의 4와 같다. 이렇게 될 때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x 플러스 1을 양면에 곱해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고 얘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얘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상. 여기다 x 플러스 1을 양면에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되는 거고요. 제곱해서 4니까 x 플러스 1은 뭡니까? 뿔마 2. 그럼 x는 마이너스 1 뿔마 2니까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아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1일 때니까 n이 1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mn 두 개의 곱을 구하랬네. 두 개 곱하면 얼마? 3이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때요. 일부러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유형으로 가져왔어요. 너무 쉬운 산술기하 가져와도 되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잘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형태의 산술기하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웬만해서는 다 분배해서 풀어보면 딱 약분이 돼서 없어지게 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같아지도록 만들어서 약분해서 없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는요. 얘는 코시 넣어놨네. 코시 슈바르츠예요. 얘는. 자, 제곱이 있어서요. 이거 실수 성질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겠지만 그거 안 돼요. 여기에서는. 왜냐? 뭐 항상 성립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4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코시 슈바르츠 문제가 되는데요. 얘 뭐를 구하라 했죠?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이거 은근히 애들이 이거 적용 못 하더라고요. 요거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한 것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 다음 여기 x 플러스 2y의 제곱 여기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요 a 대신에 누가 온 거야? 1이 온 거고요. b 대신에 2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는 거 집어넣을 건데 요거 계산할 수 있어요. 1의 제곱 1, 2의 제곱 4 더하면 5.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 4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적어보면 x 플러스 2y의 제곱은 5, 4,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곱을 했더니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서 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우리 요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a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루트 5, a 플러스 2루트 5 이게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루트 5 플러스 2루트 5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a 대신에 그대로 오면 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고 2루트 5보다 작다. 그래서 최대값은 2루트 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보면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도요. 코시 슈바르츠인데 얘는 뭐예요? 모르는 미지수가 3개 나와 있죠. 3개라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안 나온 형태긴 한데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있는데 여기에 c제곱 한 개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한 개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뒤에도 어떻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g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이쪽이 될 것 같죠? 그래서 x-2y 플러스 3g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a가 얼마예요? 1이에요. 1의 제곱.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4. 그 다음 c가 3이죠? 제곱하면 9. 이렇게 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은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계산해보면 1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은 자, 여기가 얼마라고요? 14. 14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14로 나누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양수니까 뭐 계산하고 자시고 뭐 부등호 바꾸고 자시고 할 거 없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14보다 크거나 같다 했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14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 오늘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뭐를 하느냐? 이 명제 부분 센 대표 유형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 적용을 시키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